네, 사전에 제출해 주신 의견 중에 우리나라의 청년이 느끼는 자산 격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청년 도약 계좌 등에 대한 말씀을 주신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가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자리해 주셨을까요? 네, 일어나셔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최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스타트업을 시작한 전영민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사전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 장관님과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이제 공감하시겠지만은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에서 월급을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고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꿈은 좀 판타지 같습니다. 또한 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본인들의 월급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 여부 비중이 더 커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청년 도약 계좌의 아쉬움, 청년 도약 계좌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물론 꾸준히 돈을 넣고 이자를 받는 그 적금 형식이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형성 방식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연차의 사회 초년생들의 연봉과 높은 생활비라는 벽 때문에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두는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이제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는 이걸 깨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께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적금을 대신 내주는 좀 이런 씁쓸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자산 형성에서 이제 적금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 생태계와 연계하는 자산 형성 그 정책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 사회 그 사례에서 영국의 LISA, 이제 싱가포르의 CPF 사례처럼 국가 주도의 펀드 운영과 같은 모델도 좀 고려해 주시기 이제 바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수익률을 달성한 만큼 이제 국민연금과도 좀 연계해보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주거 정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좀 밴드에이드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빚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지분 적립형 주택 정책이 더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 산업화 시대는 노력을 하면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꿈이 있었지만은 작금의 현실은 노력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가는 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다시 바꿔서 다시 이제 성장하는 청년 세대,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전영민 청년 기업가님의 의견에 대해서 혹시 답변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 말고도 우리 실국장님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 총괄하는 본과장을 맡았거든요. 워낙 제가 과거부터 청년 당에서 청년위원장, 시민단체도 청년단체 대표, 들어와서도 계속 청년 문제 연구하는 의원 연구 모임 대표 이러면서 계속 청년 문제를 지속적으로 좀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개천에서 용나지 않고 부모의 지위와 부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는 다 결정되는 상황,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그런 출발선을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 정부의 기성세대의 이제 역할을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갈수록 보니까 20, 30대 소득 하위 20%하고 상위 20%를 이렇게 순자산 격차를 비교했더니 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8배에서 11배 차이로 지금은 더 벌어졌고요. 20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자산, 부동산 있냐 없냐, 또 이제 본인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금융투자 자산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보고에 나온 것처럼 군대 갔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장병들 이제 나중에 나올 때 목돈을 만들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도약 계좌 이런 것을 만들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이게 청년 도약 계좌 5년 만기 후에 인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부분 인출은 좀 허용되어 있고 이거 말고 지금 청년 미래적금인가요? 이게 이제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그렇게 지금 축소하면서 이제 부분 인출 하는 것은 여기는 좀 이렇게 어렵게 기간을 단축하되 이제 중간에 이제 인출하는 것은 어렵게 이렇게 좀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목돈을 만들자는 애초에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이거 말고 더 큰 규모로 저희가 구상했던 게 이제 아직은 용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 자립 펀드라고 해서 그래서 더 훨씬 더 큰 규모의 나중에 이 목돈을 가지고 사회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탄력성도 한편에서는 필요합니다만은 애초 제도가 나중에 사회 진출할 때 좀 더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약이 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뭐 당연히 지분 적립형 주택제도 이것도 저도 뭐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이미 몇 군데서 이제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과거에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면요 거기에 공공 기여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그 중에서 뭐 15% 20%는 기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공 기여 받은 아파트를 저는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아이 둘 나면 예를 들어서 아이 하나 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냥 임대로 들어가고 뭐 하지만 예를 들어 둘 나면은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에 걸쳐서 자기가 지분을 적립하면서 나중에 다 자기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래서 둘 셋 아이를 낳은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옛날에 제기한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이 지분 적립형도 이제 갈수록 저는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GH 경기주택공사라든가 SH도 좀 일부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지금과 같이 국가가 땅을 이 공공의 땅을 그 개발해 가지고 싸게 민간에 넘겨주는 건 이제 그만하자라고 대통령이 강조하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정해야 한다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어떤 다자녀라든가 또는 이런 청년 신혼부부에게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나중에 지분 적립하면 자기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펀드 문제는 말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이미 좀 정부가 많이 좀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성장 펀드를 저희가 150조 규모로 지금 조성을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줄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국민들을 국민들 그 신청도 받아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주력적인 산업, 좀 더 성공 가능성이 있는 데다 투자하지 않겠어요. 근데 약간 그건 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측면이 좀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초과세수 가지고 그런 펀드나 뭐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일각의 주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는 것은 이 국민 성장 펀드 이런 데에 청년들도 물론 개별적으로 요즘 워낙 이제 금융자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장관님 의견 감사합니다.